절반을 넘어선 현재 봉상필은 삼촌 최대웅의 살인죄를 뒤집어쓰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아버지 하계호에게 차문수 판사의 실체를 말한 하재희는 이제 봉상필 편으로 돌아서 손을 맞잡고 악의 세력과 맞서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공개된 메이킹 영상에는 이준기와 서예지의 유쾌한 촬영기가 담겨있다. 이준기는 액션에 합을 맞춰오고 서예지는 헤어스타일을 보정한 뒤 배우들이 눈치채주길 바라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한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주인공의 키스신과 데이트 장면의 뒷이야기는 볼매가 아닐 수 없다. 파란 원피스를 입은 서예지는 촬영이 쑥스러운 듯 이준기 앞에서 애교를 피우다가 감독에게 그냥 10%만 느껴 라는 말을 들어 웃음을 안긴다. 작년 봄 한 달의 여백을 두고 배우 이준기와 서예지를 각각 만났었다. 배우로서 진인결은 달랐지만 연기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샛길이나 우회로가 없는 이들이었다. 혹사하지 않으면 개운치 않다는 듯 끝까지 밀어붙이는 요령부득의 배우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극명히 달랐는데 특히 에너지를 쓰는 방식에서 그랬다. 이날의 화보 촬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먼저 배우 이준기는 등장과 동시에 현장의 공기를 뒤바꾼다. 뻗어나가는 힘으로 자신을 둘러싼 이들 모두를 무장해제시킨 뒤 그의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간다. 반면 서예지는 같은 질량의 힘을 온전히 자신의 안으로 쏟아 넣고 몰두한 뒤 바깥으로 뿜는다. 이준기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변호사 봉상필을, 서예지는 변호사였지만 파렴치한 판사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면서 로펌 사무장이 된 하재희를 연기한다. 여기에 각자의 과거사가 뒤엉키며 권력과 악에 대항해가는 성장담이다. 거압소탕 법정활극이라는 수식답게 악을 소탕하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속 시원한 액션이 펼쳐진다. 업조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지만 실상은 음지의 권력 실세인 부장판사 차문숙 역으로 이혜영이 어시장 깡패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안호주 역으로 최민수가 가세해 이야기를 현실에 단단히 붓댄다. 라마 무법 변호사가 액션도 많지만 무엇보다 대사를 차지게 쳐줘야 한다. 봉상필이라는 인물은 능글맞지만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묵직하게 누르는 듯한 어투와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사에 대한 압박이 있다. 대사 암기력만큼은 여전히 자부하고 외우는 거 좋아하지만 새로운 리듬의 대사라 입에서 꼬일 때가 있다. 새 감각을 몸에 새기려고 혼자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김직민 감독과 드라마 개화 늑대의 시간 이후 11년 만의 재회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크다. 감독님과 드라마 이후에도 쭉 가까이 지냈다. 배우로서 고민이 있을 때 만나면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감독님에게 연락을 받았다. 무법 변호사 이야기를 하시며 솔직히 말할게, 이 드라마 제안받았을 때 모든 스태프가 봉상필 역할에 이준기가 적합하다고 했지만 나는 너 안 하고 싶다고 했어라고 하시더라.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개화 늑대의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성공했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개화 늑대의 시간은 완성도 높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 감독님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점은 나 역시 마찬가지고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연락을 받았다. 내가 너 10년은 더 먹고 살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드라마 만들어보겠다. 그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 김직민 감독님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성패를 떠나 감독님과 함께라면 분명 남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출연하겠다고 했다. 다시 만난 감독과의 호흡은 어떤가? 익히 유명하시듯 여전히 강하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연출 스타일이 좋다. 좋다기보다 필요한 연출력이라고 본다. 이 시점에서 감독님을 다시 만나면 내 잘못된 습관이 바로잡히고 매너리즘이 깨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으니까 그 시기가 돼서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아닐까 하고 적당히 마무리하기보다 감독으로서 밀어붙여 무언가를 뽑아내는 것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김진민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크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오는 분이고 에너지가 대단하다. 이준기도 어디 가서 에너지로 밀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맞다. 스태프들이 다 미쳤다고 한다. 같이 연기하는 배우 서예지도 이준기의 에너지에 대해 극찬했다.
홍삼 먹는다. 홍삼 준다니까. 근데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다. 얼마 전 동생과 술을 마시는데 동생이 내게 무슨 재미로 촬영 현장에 가느냐고 묻더라.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유의 질문을 받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대답을 했던 것 같다. 배우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아이 같아져서 그런 건지 내가 TV에 멋지게 나오니까라고 답한다. 나 한 사람 멋있게 만들어주려고 스태프들이 힘써주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늘 하고 싶다던 전문직 역할을 맡았다. 게다가 로맨스도 가미돼 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순애보적 사랑 이야기나 진한 로맨스에 대한 갈망이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다. 근데 이런 말하면 10년지기 무술 감독님은 뭔 소리야. 지금 날아다니는데 액션 더 해야지. 너 아까워. 로맨스는 내가 남자로 더 깊어져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한다. 37에 어떻게 더 깊어지느냐고 하면 너 안 깊어 보여. 어린 왕자 같아 그러시고. 현장에서 이제도 나더러 참 순수한 것 같다고 어린 왕자 같다고 한다. 속은 썩어서 시꺼매 하면 아니야.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오빠는 진짜 순수한 것 같아라고 한다. 그럼 넌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하고 묻고 서예지와 함께 이혜영, 최민수라는 대선배들과 함께한다. 이 드라마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두 분을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겠나. 최근에 최민수 선배님과 처음으로 붙는 씬을 촬영했다. 서로 착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선배님도 만족하셨다. 첫 씬을 찍기 전까지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내 촬영이 없는 날 최민수 선배님 촬영장에 가서 제가 요즘 선배님 꿈밖에 안 꿉니다라고 인사도 드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네가 가는 대로 내가 받쳐줄 거야 하셨다. 선배님이 내 연기 폭을 넓히기 위해 힘써주시고 또 내가 그걸 잘 받아먹고 다시 토스하는 일련의 핑퐁 같은 과정이 재미있고